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논의의 과정을 포장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김부겸 총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부 다 실제 나라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난색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더니 국민 10명 중에 6분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실장님은 김부겸 총리나 홍 부총리랑 뜻을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이 주장과 뜻을 같이 하십니까? 그건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기를 동의하냐 저기를 동의하냐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비목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안은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가 논의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뭐 국회라고 해봐야 여대 야소여서 실제로 민주당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 재정 상태나 그 국가 미래 세대를 위한 이 부분은 늘 숫자를 보고 정책을 세우고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안을 명확히 알고 있는 정부 쪽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부처가 다 나눠져 있고 역할이 다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런데 여야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실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 이 전례를 보시면은 고위당정청을 떠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고 무조건 찬성을 한 적은 없습니다. 충분히 논의 과정, 토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정책들이 나왔다 이해해 주십시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논의로서 합의를 봤다라기보다 논의의 과정을 포장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실장님한테는 다른 분보다 좀 그걸 여쭌 이유 중에 하나도 올 10월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그 국민들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드리고 또 국가 채무 상환에도 일부 써서 재정 건전성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맞춤형 지원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하자 그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반대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도전해야 한다, 돌파해야 된다라는 격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실장님은 이런 식의 일방적 의사를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세요? 당연히 정부와 또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아니 그럼 사전에 이재명 후보께서 당정청과 이 건을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 기간에 어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고위당정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이 나오기까지 불쑥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조금 더 필요한 논의가 하면 정부의 의견 아마 같이 논의를 하게 되겠죠. 아니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됐다는 거에 동의드릴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조금 전에 행안부 장관님한테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나가려면 국비 외에 지방비가 매칭으로 나가야 됩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가야 되는데 중앙재정당국이랑 지방비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지방재정 상황상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해도 즉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부 쪽에서는 왜 안 되는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도 없이
심지어 지금 이 올해 세수를 내년으로 바꾸는 이 꼼수 편법까지 다 동원해 가면서 이유 없이 오케이를 받은 거예요. 보면 누군가가 지르니까 yes sir 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예측도 없이 가면 노소스 사태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여대 야소의 국면에서 국회가 정해주면 따르겠다라는 건 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분야를 24시간 365일 하는 분들이 왜 안 되는지, 아니면 협의를 하려면 어떤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가시는 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넘어갔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이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국회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 수정안을 지금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그런 의미고요.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정부는 논리를 가져 있는데 당은 논리를 없다는 그 부분은 저는 이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논리가 아니고요. 법에 초과 세수가 나오면 아시는 대로 국채 발행을 하지 않거나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얼마를 써야 되고, 지방교부금 교육을 포함해서 그게 다 떨어져 나가면은 불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얼마 된다는 그 답변, 그 법에 있는 정부의 답변이고, 그걸 당이 그런 그 정책을 낼 때 그 검토가 안 됐겠습니까? 그것은 논리가 아니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정리하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